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46번 도로에 오면은 계묘대굴이 있죠. 계묘대굴을 여기다 써볼게요. 요 계묘. 얘가 요렇게 올라왔다 생각하면 이게 요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에 쓰이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요건 월지 월령 사령관들이 있죠. 얘네들이 천간에 들어놓으면 그놈이 뭐 한다 그랬죠? 월요일 분야 용사지신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투간이 되면 그거를 투간격이 되는 거예요. 투간격. 그래서 그 투간이 되면은 변격이 되는, 격이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변격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로 이미 여기로 이렇게 개수로 바뀌어가요. 이렇게 개수로. 얘가요? 요 이미 요 도로에서는 얘가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이 개수가. 요 도로에서는 얘가 올라와서 이미 그러니까 정인이 그죠? 정인의 뿌리를 가지고 정인이 개수 편인으로 뭐다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정인이 편인으로 활성이 돼서 얘가 뭘 한다? 얘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격은 월지 월령이 천간에 드러나면 변격이라 하는데 얘는 원국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러났죠? 대군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행운에서의 변격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에서의 원전에서는 이걸 행운에서의 그래서 변격이다. 원국에서 보면 그걸 투간격이 되는데 행운에서 올라가면 이걸 뭐라 한다고? 행운에서 투간격, 그 행운에서의 변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뭐다? 사령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얘가 뭐냐면 견인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견인차. 자,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견인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자, 그 행운에서의 변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용 자료인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이 자동차라는 말의 의미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라는 거죠? 이게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이걸 이제 우리는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에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이 자동차는 그 각각의 어떤 이런 그 도로상에 있는 펼쳐져 있는 그 뭡니까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대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종착역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그러니까 출생이죠, 그죠? 태어나서 여기는 뭘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졸. 죽었다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졸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생을 마감을 하겠죠. 그 다음 생으로 이런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지 무기무형하다는 거예요. 유기유형이 아니라 이 절지는 모든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무기무형이라고 해요. 이 무기무형, 졸이 되면 무기무형을 해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 자, 우선 이 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설명을 한번 보태볼게요.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운을 가는데 이정표가 나타났네. 그죠? 어디로 갈까? 자, 직진을 하면은 저 오대산 주문진 쪽으로 간대요. 좌회전을 하면은 진부 IC가 고속도로가 나오네요. 우측으로 가니까 오대산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방향들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아까 경이라는
대표 격이, 이걸 갖다 운전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운전수가 또는 그릇이 어떤 내용물을 담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진 내용물을 담으면 어디로 가죠, 얘가? 주문진으로 갈 거고, 진부역으로 담으면 얘는 진부역으로 갈 거고, 이 진부 IC를 타고 가면은 그 진부 고속도로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향성. 또는 내용물, 균형추, 균형심, 그거를 명학에서는 이제 상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가령 이 사람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냐면 진부 IC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 주문진 쪽으로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운동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 담아버리면은 굉장히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돌아가거나 힘들게 가게 된다는 뜻이죠. 자, 조금 더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다. 굽이치는 산길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쓰이는 용도가 뭐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 눈이 내려다 이 산길이잖아요. 아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뭐 도로공사에서 제설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스노우 타이어 없이도 또는 체인을 안 해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도로에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럼 가지도 못할 거예요.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스노우 체인을 걸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굉장히 또 위험성이 있겠죠. 도로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가면은 어떨까요? 내가 미리 뭐를 준비하죠? 스노우 체인도 준비하고 그죠? 또 가다가 혹시 더 이상 못 갈 것 같으면은 기름도 넉넉하게 좀 챙겨가고 그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히터를 켜둬야 되니까 이런 등등의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만나겠네요. 이런 천길로는 비포장 도로고 로드, 어프로드, 길이 끊어진 곳도 이렇게 만날 거고, 절벽도 만나고.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길을 낸다거나 또는, 그죠? 방법을 써야만 이 길을 가겠죠. 맞지요? 그러니까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명리학에는 정확하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왜? 도로의 환경을 읽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계절로 비유해 볼까요? 그래요. 꽃피는 이거 뭐죠? 홍목련인가요? 우리 와이프가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까 그 질문자의 사주라면 여기 운전수는 경금이었죠. 경금이었기 때문에 이 봄에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준비를 미리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봄의 계절을 치유롭게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끔 잘 갈 수 있겠는가를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명리학이에요. 무엇을 준비해라. 자, 봄이 가고 여름이 왔네요. 자,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네요. 자기 계절이 왔네요. 그죠? 자기 계절이 왔으니 이제는 운전수는 이제 힘을 받겠죠. 그러나 얘는 힘을 받지만 또 다른 기능들은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한 것들의 조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무엇이 좋다가 아니라 무엇이 좋으면 무엇 때문에 좋은지, 그리고 무엇은 나쁘다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써 그 나쁘다는 것을 고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건 어떤 것인데? 그리고 그런 것은
10년 기간 중에 어떤 년이 그렇게 되는데, 안 좋아지면 어떤 년이 안 좋아지는데, 그 안 좋아지는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데, 만약 1년으로 말한다면, 어떤 달은 안 좋아져라는 거예요. 그 안 좋아지는 그 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까지 설명이 되어야만 이게 명리학이에요. 이건 정의 아니에요. 분석학이에요. 아까 말했던 원령학이에요. 자연과학이라고. 자, 이제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겨울은 이제 또 지나가는 계절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힘이 쇠해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니까, 물론 힘이 떨어진다는 거는 또 다른, 겨울에는 또 다른 놈은 목이라든가 수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왕해지겠죠. 이게 각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힘이 떨어진 놈들은 겨울에는 금으로서 보태든지 또는 토로서 보태야 되겠죠. 그죠? 이불을 삼아줘야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게 나타난다. 자, 또 한번 가보죠. 자, 이거 뭐죠? 견인차가 왔습니다. 자,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견인차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왔는데, 여태까지는 누가 끌고 왔느냐면, 질문자의 사조로 말하면 뭘로 끌고 왔죠? 경금이라는 운전수를 끌고 갔어요. 경금이라는 운전수가 끌고 왔는데, 이 도로는 아까 무슨 도로였죠? 그래, 여긴 봄이라는 도로에 왔고, 그런데 마침 보면 얘는 힘이 없는데 대신에 요 도로의 운이 뭐냐 하면은 개수가 도로이고, 그 다음 현재 요거 직전 연도고, 다음 현재 도로는 임수가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사주에 있던 게 이제 사주 월지에 있던 임수가 요게 투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행운에서의 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요때 되면 얘는 교대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원전에서 이걸 태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위. 자리를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물러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물러나서 뭘 한다? 도움을 주려. 예를 들어, 다시 여태까지 자기가 운전수로 왔으니까, 이제는 그 개와 임수한테 운전수로 물려주고, 자기가 뭐 한다? 이제는 퇴위를 해서 조수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조수로 물러나고, 개수와 임수가 주전 운전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얘가 이제 개수와 임수가 되는데, 얘가 온 겁니다. 얘가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래됐죠? 얘가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수가 왔네요. 개수가 와서 경금에게 수고해서 하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해서 이제 조수석에서 눈 한숨 붙여. 이제 내가 몰고 갈게. 요 20년간, 즉 20년간은 내가 이제 끌고 갈게. 얘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죠? 얘가 체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경금이고 얘는 임계예요. 얘가 수고했어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내가 끌어갈게. 넌 좀 조수석에서 좀 쉬워. 태위야. 자, 그랬네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려주고 이제 임계가 올라탔습니다. 얘가 이제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뿡 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 자, 이렇게 끌고 가서 그 도로를 이제 임계를 만약에 지났다 이제, 그죠? 임계를 지나면 또 다른 보통 그 운전수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운전수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자, 이제 갔습니다. 가고 이제 나머지 만약에 도로를 백세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얘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제 어디죠, 얘는? 이 인생을 한 바퀴 쫙 멋지게 소풍을 나왔습니다. 그죠? 자, 소풍을 나왔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환지본처로. 환지본처. 환지본처. 돌아간다, 어디? 내 고향으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죠? 내용은 뭐야? 오행에서 왔으면 오행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죠? 눈물, 콧물, 오줌물로 수로 돌아갈 것이고, 딱딱한 것은 급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그런 소위 말하는 물질의 원소라는 것은 질량이라는 건 불변하는 거예요. 계속 희화돼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그걸 새로운 잉태. 이게 이제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끊어진 자리. 이 절제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 환치본제에서 절제해서, 자, 그 기운들이 새롭게 다 돌아가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소풍을 나와서 한바탕 인생을 잘 여행을 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주가 이러한 원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해가 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운에서의 변격이다라고 이렇게 원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에서의 변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질문자님은 요 도로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앞전에 여기에도 진묘인이 다 봄입니다. 춘령이지만 여기는 천간이 갑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속에는 갑이 없죠. 갑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누가 끌고 왔다? 이 경금이 끌고 온 겁니다. 경금에 의해서 예를 담아서 살았다라고 하면 예를 아니야. 요거를 벗어나서 여기까지는 예를 담아서 살았다면은 요부터는 갑진 36에서 45살까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제를 담고 살았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문자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요걸 쭉 설명을 하면서 요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돈을 본인이 이제 벌기 시작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직 돈 버는 데서 몰두를 했을 것이다. 그러하다. 왜? 그것이 균형이 잘 만약에 이때 계속 이 사람이 이 대원에서도 인성을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날이죠. 공부를 계속 하면은 물론 그렇게 가도 그 채가 그만치 뒤에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여기까지 여기서는 얘를 그러니까 내용물로 이 그릇에 이 정제라는 내용물을 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46번 도로와 56번 도로 역시도 진묘인이니까 봄의 도로라는 거예요. 봄의 도로. 봄의 도로인데 여기는 개와 임으로서 여기에 있는 요 속에 있는 월지, 월력, 월요일번자 용사신에 여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걸 바로 뭐란다? 행운에서의 변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전에서. 그래서 자, 요 이제 시간 관계상 요는 빼고요. 여기로 한번 가보죠. 여기로 가면은 어쨌든 요 도로에서는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이론을 같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냐면 자, 얘가 뭐다? 주인공이에요. 이제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는 원래는 얘가 운전수에 있다. 대표 운전수에 있다면 이번 도에서는 얘는 조수로 넘어가고 퇴비를 하고 얘가 임이라는 녀석이 얘가 주운전수예요. 주운전수. 그것이 자, 어디에 왔다? 봄에 왔다라는 거예요. 춘령에 왔다라는 거예요. 춘령. 봄에 왔다. 봄에 왔기 때문에 얘랑 이것을 균형을 지은 놈은 무엇으로 얘를 균형을 지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임수가 봄에 왔다는 거예요. 임수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임수는 언제 가장 왕실이냐면 임수는 겨울이 가장 왕이에요. 겨울 전에 그러니까 가을이 상령이 되겠고 돌아가서 봄이
휴령이 되고 여름이 수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디 왔죠? 봄에 온 거예요. 봄에. 그러니까 뭐예요? 휴령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령과 왕령을 합쳐서 왕신이라고 이렇게 만나고 휴령과 수령을 합쳐서 쇠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휴령이니까 그러면 이 임원, 이 임계는 휴령이니까 왕신인가 쇠신인가? 그래요. 쇠신이 되더라고요. 아하, 얘가 뭐라고? 쇠신이다. 쇠신. 기운이 쇠하다. 쇠신이다. 쇠신이기 때문에 얘를 도와줘야 되겠죠. 돕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자, 여기 앞서 있었던 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자, 경이 이제 조수로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얘가 힘이 없는데 토를 쓰면 이게 재성입니다. 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그래요. 토 극수해니까 균형이 또 무너져 버리겠죠. 그럼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로에서. 그럼 뭐를 써야 된다?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얘는 바로 쓰면 안 돼.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뭔데? 얘를 갖다가 아까 조수에서 물러났던 사주 원국에서의 원래 주전 운전수가 이제 요 도로에서는 조수로 물러났죠. 얘를 뭐로 쓴다? 균형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금생수 하니까 힘이 쇠한 것을 도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생수해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다시 이루게 되는데 앞서 이 쟤는 얘 힘을 빼게 되는데 빼는데 이게 금을 써 토생금 해가지고 토생금 해서 금생수로 가기 때문에 이 토가 원래 이름은 거친 토가 거친 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 거친 재를 바로 관성이라는 것의 걸름막을 통해서 이 걸름 이런 체를 통해서 저는 이걸 걸름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걸름체라고 하는데 이 거친 재를 관이라는 걸름체를 통해서 여기 빠져나온 것이죠. 얘는 이건 아주 귀하게 고쳐진 걸음. 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재라는 놈은 본디 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게요. 한문으로 쓰면은 이 재를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런데 이 한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라는 걸 갖다가 글자를 여기다가 물이라는 글자와 앙이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재는 재에다 물을 더하면 재물이 되겠고, 재에다가 앙을 더하면 재앙이 되는데, 물론 한글로 할 때 재물 할 때는 이 재자가 되겠지만 재앙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재앙할 때 재자는 이렇게 돼요. 이게 한자로 쓸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글로서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에다가 물을 더하면 재물이고 재에다가 앙을 더하면 재앙이 되는데, 이와 같이 재라는 것은 굉장히 표리가 부동하다. 동절의 양면처럼 표리가 부동하다. 그래서 때론 재가 물이 되기도 하고 재가 재물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론 재가 앙을 달아서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물과 재앙을 좀 더 쉽게 비유해서 이걸 쌀 푸대라고 한번 표현해보죠. 자, 쌀이 왔어요. 쌀이 한 푸대가 왔어요. 열어봤더니 일부는 잘 도정이 되어 있는 쌀이 왔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또 같이 포함되는 여기는 그냥 뭐예요? 벼가 들어온 거예요. 나락이라고, 나락. 그러니까 쌀이 아니고 탈곡하지 않는 그런 벽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할 수가 있다? 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요. 큰 탈이 나게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벽시라고 하는 거 더 쉽게, 더 강하게 표현해 모래라고 섞였다고 할게요. 모래. 그러니까 쌀과 모래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모래밥이잖아요.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탈이 나니까. 그래서 이 쌀과 모래를 뭘 해야 된다? 구분을 시켜줘요. 나는 이걸 갖다가 걸음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걸음체. 걸음체 아시죠? 이렇게 걸러주는 이 걸음체. 걸음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원전에서는 이걸 구음이라고 해요. 구음. 구조시켜야 돼요. 구음이.
구조화. 그거에서 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렵지 않은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이걸 나는 쉽게 걸음체다라는 거예요. 걸러준다. 자, 그러니까 이 재 속에 들어있는 모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건 미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합니다. 뭐가? 재성이. 우리가 이 사주에 있는 이 사람의 재가 이 대운에서는 미완성이다. 또 뭐? 거친 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거친 재. 또 뭐야? 덜 다듬어진 재. 덜 다듬어졌다. 덜 다듬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걸름체를 통해서 다듬어야 되고 미완성 등을 완성을 시키고 거친 것을 뭐 다듬어 줘야 된다. 거칠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사주에는 거짓말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더라? 그게 관성이라. 관성. 자, 그래서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임수가 이 봄이라는 계절에 봄이라는 도로에서 그래서 이 춘명이라고 해요. 이 봄이라는 도로에 뭐를 심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경금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 거친 재 무죠. 이 무는 이 경금으로서 관으로서 걸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대원에서는 기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기신이라는 꺼린다라는 뜻인데 이 꺼린다라는 표현을 직관으로 고치면 바로 이게 미완성, 아직 덜 다듬어진 것, 다듬어서 써야 되는 것 이렇게 다듬어서 쓰게 되면 된다. 그런데 얘가 뭐더라? 다듬어주는 또는 뭐예요? 걸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 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재가 뭐 됐다? 맑아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그러므로서 이 사주는 매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얘가 정관이라는 놈이 굉장히 이 사주에는 주요한 뭐다? 핵심이다. 때로는 얘가 주운전수로 때로는 뭐도 보조운전수로 그죠? 보조운전수 조수로서 이 대운은 이 사주를 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 이민 56번 도로죠. 내 나이 56세에서 65세에서 현재는 이제 62세가 되는 것이죠. 계묘년에 올해 왔는데 여기 이민년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써볼게요. 이민 이게 이제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견인차에 왔다는 거예요. 견인차에 와서 얘를 이제 이 차를 끌어갈 거예요. 얘를 원국을 이렇게 얘를 끌어갈 건데 이렇게 끌어갈 건데 얘가 이제 뭐다? 대표 운전수인 거예요. 대표 운전수. 대표 운전수. 이제 얘가 이제 대표 운전수니까 얘가 이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얘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얘가 끌어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왔느냐면 얘는 밑에 뭐를 하면 인을 달고 왔죠. 요 인이 뭐냐면 계절령이라는 거예요. 요 계절령. 이게 뭐야? 봄이다라는 거예요. 봄이다. 그래서 봄이기 때문에 이 봄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니까 뭐 얘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얘를 써야 되는데 쟤는 얘를 오히려 흐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 경금이 걸름체가 되어서 다듬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쟤도 상당히 계속 이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고 쟤를 끝까지 다듬어서 잘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학문을 하려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 학문을 하려 하느냐? 바로 이게 뭐죠? 인성인 거예요. 인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MBTI로 말하는 인성이라면 자, 사고 유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고유형이라는 말은 소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라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 즉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활인하고 상담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고 유형, 인성이다,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 엄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대운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인성이 대표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성이 주운전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를 하려고 한다? 인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성을. 그래서 그 인성을 하고 싶은데 이 인성의 균형심이 뭐였죠? 조수가 뭐죠? 정관이죠. 그러니까 뭐다? 관을 쓰고 싶은 것이죠. 관을. 이 관이라는 게 뭐죠? 학생에게 직장은 학생에게 직장은 뭐죠? 빙고 학교가 되는 것이죠. 학교. 그래서 이 사람은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할인하고 상담하고 그러한 것에 대표 주자가 오다 보니까 얘가 뭘 하려고 한다? 그래요. 배우러 가겠다는, 어디로?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겠다. 재밌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가겠다라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어떤 학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할인하는 그러한 학교를 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이 대운에 와 있죠. 즉 56번 도로에 와 있으니까 이 도로에서는 뭡니까? 이 임수가 여기를 들어갔고 그것을 통해서 얘는 뭐를 하냐면 직접적으로는 얘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토극수 하니까 재성은 얘를 가로막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듬어지지 않는 거, 다듬어서 써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관성을 씀으로써 이 재가 다듬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재는 아직 미완에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자꾸만 이렇게 두들기려고 하죠. 운전수를 두들기려고 하니까 뭐예요? 건강과 또는 우리가 이제 금전적으로는 어떨까요? 만학을 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걸러졌기 때문에 무슨 질병이 생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암이 걸려서 죽는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왜? 걸러졌다. 다듬어졌다. 자, 금전이라는 거예요. 금전 역시도 뭘까?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관성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나마 뭐한다? 금전도 충분히 이것을 감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내할 수가 있다. 왜? 걸러져서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종국에는 얘가 굉장히 이 사주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관이라는 말은 원래 관이라는 뜻은 원래 명칭의 관은 이 관자예요. 이 관. 이건 뭐죠? 관리라는 뜻이에요. 관리라는 거는 자 먼저 집으로 이렇게 먼저 비유를 할게요. 집이 있어요. 그럼 집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울타리, 담장 얘가 뭐죠? 이게 관이에요. 관. 요즘 언어로 말한다면은 여기에 CC 카메라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얘도 뭐죠? 이것도 관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것들 관리. 이래서 이제 관리라는 의미에서 이제 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이 부실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소, 돼지, 개, 말, 양, 염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흥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이 꼬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자, 호랑이는. 그럼 이 어떻게 섞였을까 해서 닭 한 마리 빼먹고, 여우 한 마리 빼먹고, 여우는 아니구나. 소 한 마리 빼먹고, 양 한 마리 빼먹고, 다 빠지겠죠. 그래서 이게 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사주는 그 관이 굉장히 장대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 이 관을 지금에 와서는 이 죽변을 떼버리고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약자로. 관 이렇게 써요.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관성만 보이면 정관만 보면 당신은 공무원 사주야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케어하고 보살펴 주는 것, 그게 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관성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C 카메라 이런 것도 다 뭐 관상. 내가 지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이 의지처가 되고 나를 때로는 밤에는 밤길에 보살펴. 이것도 관이에요. 다 나를 보살펴 준 건 다 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 관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자를 갖다가 관리니까 그게 뭐예요? 공무원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막 딱 압축해서 공무원 그런 뜻이 뭐 아니다. 공무원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관리는 어떤 틀을 말한다. 틀을 말한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 틀이 굉장히 뭐다? 아주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단단하기까지 하다. 굉장히 이 뭡니까 왕하기도 하지만 그 뿌리를 튼튼히 월지에다가 내렸기 때문에 아주 강건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뭐죠? 올해는 계묘년입니다. 이 계묘년은 내가 이 도로에서 임수가 운전수인데 봄도로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개가 왔다라는 건 뭐예요? 얘를 힘이 없는 놈을 또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희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신. 자, 희하다라는 거는 반긴다라는 뜻이에요. 반기다. 그러니까 희신 하면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담으는 또 이거를 계층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인자. 바로 쓸 수 있는 인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서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뭐를? 이 개수를. 개수는 여기는 바로 뭐죠? 편인이죠. 편인. 자, 편인. 바로 쓸 수 있는데 이게 편인이에요. 편인. 자, 편인은 십신에서 편인은 어떤 걸 말하냐면 주로 이 편이라는 건 현학을 많이 이야기해요. 현학. 그러니까 현학이니까 주역, 명리, 철학, 심리학, 상담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현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현이라는 건 검다라는 뜻인데 이 검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득하다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득한 것. 아득한 것을 내가 끌어서 그 아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탐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아득하게 이 사람의 인생로를 잘 모르는데 그거를 끌어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다? 현학이다. 이 편인의 학문이죠. 이렇게 명리학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해는 뭘로 이 학교를 가는데 어느 학교를 가느냐라고 봤더니 뭐죠? 그래요. 편인 학교를 가더라. 편인. 그죠? 편인으로. 그러니까 정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인 같으면은 오픈 대학을 만약에 이제 오픈 대학을 가는데 편인은 뭐죠? 좀 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온라인 학교, 사이버 학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유하자면 그렇다. 능활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지금 현재 고치자고도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매우 좋은 그런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현학을 공부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올해는 이제 계묘년입니다, 그죠? 이 계묘년을 여기다가 이제 이민 큰 도로에서 올해 세우는 올해는 계묘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묘년이 되는데 이 계묘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바로 대표 주자 새롭게 올라탄 얘가 이렇게 올라온 얘가 운전수인데 얘를 바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왔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얘는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얘를 다듬어서 써야 되는 재가 있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개와 개가 물을 이렇게 합을 해요. 그 간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합. 자,
이 간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걸 뭐냐면, 간합은 합이 된 거예요. 자, 합이 되는데, 간합을 하게 되면은 합화를 해요. 간합은 합을 해서 화를 하게 돼 있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게 합해서 화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화기. 화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는 합은 분명히 합은 되는데 뭐가 화는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합이 불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합은 분명히 합인데 그러나 뭐 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즉 간합은 화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화한 화신이, 자, 화한 게 여기서는 화이잖아요. 이 화인데 화로 변하려면 이거는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 합을 해서 하나의 기운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의 기운. 그러면 이 화상의 기운이 만들어지려면 이 천간의 기운이 뿌리를 얻어야 돼요. 그 뿌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상이란 말이에요. 이 화한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한 기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근이 변화는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화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상은 얻었는데 화근이 없으면 화하지 않는다. 봤더니 얘가 불로 화할 수 있으려면 뿌리를 화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뿌리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금이 있고, 그죠? 여기는 인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야? 화할 수가 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은 되지만 뭐 불화한다, 화하진 않는다. 즉 그러니까 화로 뭐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시중에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천간에 합하면 무조건 그것을 화했으니까 여기서는 오늘 화하니까 이제 식상이 되겠네요. 식상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뭐 거짓말, 오류에 잘못 이해를 해요. 반드시 화가 되려면 화상이니까 그 화상은 화근을 얻어야만 된다. 그 화근을 얻을 때는 월지원령을 얻던가 운영의 방영의 대운의 운지를 얻어야만 뭐 비로소 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뭐야? 합은 된다 그랬어요. 합은 되지만 그러나 화하진 않는다. 자, 그럼 다시 지우고 갈게요. 합은 된다. 합은 되니까 자, 이 개가 와서 얘를 합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했으니까 얘는 아까 고쳐서 써야 되는 기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쳐서 써야 되는 것을 걔가 와서 얘를 어떻게 해버리죠? 그래,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 요걸 가지고 뭘 한다? 합해서 묶어놓는다. 억류시킨다. 그래가지고 합류라 이렇게 말해요. 억류해버린다. 합해서 뭘 해버렸다? 묶어놔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원래 같은 경우는 얘를 기신이에요. 그 기신인데 얘를 정관이 얘를 자꾸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죠? 충분히 다듬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듬어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얘가 봄이죠. 봄의 경금은 사실은 수령이에요. 수령. 매우 유약한 힘이 없어요. 그래 힘이 없기 때문에 주운전수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얘가 왔으니까 얘는 봄에부터죠. 그러니까 얘는 왕령이에요. 엄청나게 제가 왕한 거예요. 왕신이에요. 이 왕신이기 때문에 얘를 자칫 어떻게 하죠? 얘가 너무 힘이 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걸러주지를 잘 못한다. 정전을 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 개수. 이 개수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개수가 왔고 작년에는 임수가 왔고 임이 와서 얘를 다스려 줬죠. 올해는 개수가
작년에 와서는 이걸 인계니까요. 무토를 극을 하는 것이죠. 극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을 한 정도의 경우는 이걸 다 다듬어는 주지만 올해보다는 어떤가요? 다듬어 주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얘는 아예 함유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너 꼼짝하지 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스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갔다? 학교를 무난하게 이렇게 열심히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보면 가장 어떤 요지라 보면은 이놈이에요. 이 정관성이에요. 그러면 관성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질문자가 물었는데 사주를 보고 그가 물었던 게 뭘 써놨냐면 첫 번째 독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독심이고요. 그리고 뭐 내가 이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편인성을 하게 된다는 것도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또 뭐 한문을 가르친대요. 영어와 한문을, 그게 뭐죠? 선생 노릇을, 훈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상담 때 뭐라 하냐면 이 시기에는 가장 좋은 게 훈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실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는 훈장을 하고 있대. 실제로 훈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학문을 배워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쓰고자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데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이 수원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원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역전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다른 집들은 이미 뭐 큰 빌딩을 짓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그냥 이거를 친정 오라버니가 우선 지금 살게끔 하고 자기가 우선 용도별로 그냥 그렇게 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자기도 이제 언제 그럼 이 집을 나도 헐어서 빌딩을 짓고 거기에 내 연구소를 차리고 뭐 1층에는 또 새도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집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새 받아가면서 내가 연구소 차려서 상담도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우는 언제 내가 그럼 이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구체적인 또 3번이었어요. 근데 이 명리학은 그게 다 있단 말이죠. 왜? 라고 다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신이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밴드에다가 쓰는 거예요.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될 것 같으면 왜? 나는 이걸 봤을 때 독신으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독신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이 이렇게 귀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독신이다? 그럼 난 이혼을 하셨나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혼을. 이 부분은 그래서 뭐야? 직접 물어볼 필요가 뭐 있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이라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묻고 답하는 과정이에요. 그 묻고 답하는 과정에 이 도로에서는 어떤 환경이니까 이렇게, 그것은 요렇게, 그것은 피하고, 그것은 하지 말고, 그것은 장려하고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는 게 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방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정관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이걸 독신이라 했을까? 근데 물어봤더니 내가 단도 직접 물었는데 그러면 이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애초 결혼을 하지 않은, 실제 그런 미혼이죠. 그죠? 결혼을 하지 않으셨느냐? 예,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읽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는 바로 이 도로죠. 이 도로에서 관이, 이 관이 정관이죠. 여명이니까 남자가 되겠죠.
남자에 대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런 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남자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두렵기도 하고, 남자가 싫다가 아니라 남자에 대한 거리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동양학을 하기 위한 동양학 박사이지만 심리학까지 같이 전공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심리학과의 상담심리학과의 교수를 한 것이죠. 또 그 명리학만 한 게, 동양학만 한 게 아니에요. 동양학 석박사들만 지도한 게 아니라 상담심리학과의 석박사 전공자들까지 함께 이렇게 지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자, 이게 손가락이 보면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유독 요거는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손가락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근데 얘는 균형이 안 맞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성장하죠. 이걸 미성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요 자리에서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멈추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문답을 하는 것이죠. 문답을 묻고 답하면서 설명을 듣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네가 왜 시집을 못 갔니? 네가 왜 그러하니? 이런 식으로 쭉 물어가지고 그것을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라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포라는 말은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그래서 이제 문답자가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요 관계를 이제 읽어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이죠. 들어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들어서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잘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의 치유 방법이에요. 심리학의 치유 방법. 그래서 이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술로 치료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노래로서도 다양한 방식의 방법으로, 또는 만다라를 그린다든가, 그죠? 또는 낚시를 간다, 등산을 간다,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심리학인데, 명리학은 그것이 왜라고 나와요. 그냥 바로 왜 그러한지가. 이게 명리학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과 상담심리학을 동시에 겸한다면은 이건 정말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안 갔습니다만 제가 이런 심리상담을 올 때 저는 거짓말 일도 없이 1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 사주를 통해서 이런 어떤 라포를, 공감을 갖지 않더라도 바로 너가 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요때 몇 살 때, 16번 도로, 즉 내가 16살에서 25살 요 사이에 어느 때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 도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로 요 때에 혹시